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읽다만 이 책 암의 스위치를 꺼라 이어서 읽지를 못했습니다. 산의 들에 꽃들이 피어나고 예쁜 잎들이 계속 눈길을 끌어서 정신이 그쪽에 팔려 있었어요. 오랜만에 이 책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세상에는 하나의 질병만 존재한다라는 제목으로 계속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질병의 이름들이 있잖아요. 저는 유방암이었죠. 그 암의 종류만 해도 수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분은 세상에는 하나의 질병만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저는 동의가 됐고요.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주의 있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얼마나 단순화할 수 있을까? 세상에는 단 하나의 질병만이 있다. 그러나 주류 의학계 의사들은 수천 가지의 질병이 있다고 믿으며 계속 새로운 질병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 누구도 수천 가지에 달하는 질병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포기하고 전문가들이 우리를 치료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 게다가 전문가들도 수천 가지 질병에 모두 대응할 수 없기에 점점 더 많은 의학 전문의로 나뉜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의 질병만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질병의 복잡성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전문의도 쓸모없게 된다. 질병은 하나라는 이 단순한 개념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당신 손에 쥐어준다. 그렇다면 이 하나의 질병이란 무엇인가? 바로 세포의 기능 장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어머니 몸속에서 하나의 세포로서 삶을 시작한다. 그 하나의 세포는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수십조 개의 세포 군집으로 성장한다. 모든 조직과 장기는 세포로 만들어졌다. 모든 신체 기능은 세포들에 의해 수행되고 이 세포들은 각자가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특화된다. 질병은 세포 내부에서 시작된다. 당신 세포들이 각자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 당신의 모든 세포는 서로 소통하게 된다. 그러면 당신의 몸은 스스로 조절하고 치료하며 균형을 이룰 것이다. 당신의 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당신은 건강하고 병에 걸릴 수 없다. 이렇게 균형 잡힌 상태를 항상성이라 부른다. 당신이 항상성 상태일 때 당신 몸은 외부 조건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내부 환경을 조절할 것이다. 항상성의 간단한 예로 외부와의 큰 온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내부 온도를 좁은 범위 내로 유지하는 신체적 능력을 들 수 있다. 당신 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면 당신은 건강한 것이다. 세포의 기능장애와 더불어 신체의 소통 능력, 자가 조절력, 그리고 자가 치료 능력이 손상될 때 당신은 아프게 된다. 병명이 알레르기, 관절염, 당뇨, 암, 알츠하이머병, 골다공증 등 그 무엇이든 이 모든 병의 원인은 회복력 결핍을 일으키는 세포의 기능장애다. 건강해지려면 몸의 회복력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회복력이 좋아지려면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하고 고품질의 영양 보충제도 복용해야 한다. 이렇듯 당신은 세포들이 회복해 각자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들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세포들의 소통을 방해하고 회복력을 망가뜨리는 독성을 제거해야 한다. 당신 내면의 의사에게 일할 기회를 주면 당신의 몸은 또다시 소통, 자가조절, 자가치유를 하게 된다. 그러면 당신은 생물학적으로 젊어지고 행복해지며 정신이 맑아지고 건강해지며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세포의 기능장애와 한 가지 질병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당신은 암을 포함한 수천 가지의 소위 질병이라 불리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질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당뇨는 알츠하이머병과 다르게 보이며 왜 심장병은 암과 다르게 보이는가? 이른바 질병이라 불리는 것들은 각기 다른 조직들에 있는 세포들이 각기 다른 방식, 다른 이유로 기능 장애를 일으킬 때 나타나는 그저 각기 다른 증상들이기 때문이다. 이것들은 모두 세포의 기능 장애일 뿐이다. 세포의 기능 장애는 소위 질병이라 불리는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다. 세포가 기능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질병은 생길 수 없다. 질병이란 세포의 기능 장애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거나 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다. 질병이란 이렇게 단순한 것이다. 세포들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수천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의사들은 그 증상들을 수천 가지에 달하는 질병으로 각기 다르게 부르지만 세포들에게 기능 장애가 생기지 않는다면 증상도 없다. 증상이 무엇이든 세포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회복시키면 그 증상들은 사라진다. 암 역시 여타 다른 질병들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기능 장애일 뿐이다. 당신의 병명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의 질병과 하나의 치료 방법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암을 치료하기 위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암이 생성되기에 유익한 상태를 건강에 유익한 상태로 바꾸는 것뿐이다. 당신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암은 사라진다. 우리는 이미 방법을 알고 있다. 암을 이해하기 힘들고 생명을 위협하는 괴물로 여기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 당신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고장난 세포들을 정상으로 바꾸는 것이다. 세포의 기능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제 당신의 병명이 무엇인지는 상관없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오직 한 가지 질병만이 존재한다. 그것은 세포의 기능장애다. 세포의 기능장애에는 두 가지 원인만이 있다. 바로 결핍과 독성이다. 그러므로 질병의 원인은 두 가지뿐인 것이다. 그 질병의 원인이 두 가지라고 지금 지적을 해주는데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결핍되거나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독성이죠. 독성들이 과부하 상태로 많을 때 질병이 일어난다는 그런 주장이 펼쳐지는데요. 저는 너무나 공감했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세요. 세포에게 필요한 것이 너무 적어지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지거나 모든 세포 기능 장애의 공통 분모는 결핍과 독성이다. 암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과 독성이 사람을 병들게 한다. 우리가 암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포의 결핍과 독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련의 증상일 뿐이다. 암의 과정을 정제하려면 세포 기능 장애의 두 가지 원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암의 치료법이다. 당신은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지 궁금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가 질병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결핍과 독성이라는 이 두 가지 원인을 통해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만드는 화학물질은 중요한 영양분을 고갈시켜서 결핍을 일으킨다. 만성 스트레스는 몸에 스트레스 화학물질을 더 쌓이게 하고 과잉된 스트레스 화학물질은 신체에 유독한 영향을 끼친다. 심지어 전염병과 유전병조차도 결핍과 독성 때문에 발병한다. 유전자의 기능장애가 생기면 유전자가 생성해야 하는 것들을 생성하지 못하거나 생성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과도하게 생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결핍과 독성이다. 모든 경우를 고려해봐도 항상 결핍과 독성으로 정리된다.
이 두 가지 원인이 모든 질병의 공통점이다. 각 세포 속에서는 수십억 종류의 개별 활동과 함께 대략 10만 종류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활동들을 돕는 것이다. 돕지 않으면 우리는 질병에 걸린다. 심지어 단 한 가지 영양소의 결핍, 만성 결핍만으로도 우리를 병들게 할 것이다. 평균 미국인들은 최소 몇 가지의 필수 영양소가 만성적으로 결핍된 상태다. 우리는 단 하나의 독서만으로도 주요 대사장치를 망가뜨리거나 대사장치에 잘못된 지시를 내려 세포와 몸에 혼돈을 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평균 미국인들은 조직 내에 수백 가지의 독성 물질이 축적되어 있는 독성 과부하 상태다. 독소들이 서로 결합하여 활동하면 그 어떤 단일 독소의 활동보다 수천 배나 더 많은 손상을 주는 것을 많은 연구가 증명한다. 때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상을 입히기도 한다. 우리 몸의 결핍과 독성 상태를 감안할 때 암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니다. 당신이 천식, 관절염, 우울증 이 세 가지 질환을 가지고 의사를 찾아갔다고 가정해보자. 의사는 당신을 검사하고 고혈압과 골다공증이 있다는 진단을 내린다. 주류의학에서 질병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르면 당신은 이제 5가지의 진단 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제 당신은 다른 전문의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천식 치료를 위해 폐 전문의를 만날 것이고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 의사를 만날 것이며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뼈 전문의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분명히 많은 약을 복용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중 어느 약도 당신을 치료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이 약들이 결합하면서 엄청난 독성을 만들어낼 것이며 당신은 사실상 완전히 새로운 질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당신이 처음 아팠을 때보다 지금 더 아픈 것으로 인해 당신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려고 의사들은 이 새로운 문제들을 질병이라 부르지 않는다. 그들은 이를 부작용이라고 불러 현실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 새로 생긴 문제의 증상들을 억누르기 위해 추가적인 약들이 처방될 수 있다. 하지만 약에는 독성이 있고 이 독성이 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더 많은 약을 복용할수록 더 많이 아프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의 질병만이 있는데도 주류의학을 공부한 의사들은 당신에게 5가지의 질병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더 많은 질병이 생기게 되는 것은 사실상 확실하다. 실제로 당신에게는 단 한 가지 질병만이 있다. 당신에게는 수많은 다른 증상을 일으키는 기능장애를 가진 세포들이 있을 뿐이다. 이 경우에는 세포들이 너무 많은 수은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들에게 기능장애가 일어난 것이다. 수은은 독성 중금속이기에 극히 적은 양이라도 앞에서 언급한 소위 질병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을 동시에 한 사람에게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게다가 수은의 독성은 많은 결핍을 야기한다. 다시 말하지만 항상 결핍과 독성 그리고 하나의 질병으로 정리된다. 5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 질병이다. 당신이 수은 과잉이라는 진짜 원인을 처리하면 5가지의 증상은 모두 사라지게 된다. 수은의 출처는 치과 아말감 충전제, 예방접종, 해산물 등이다. 예방접종을 하면 수은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나 봐요. 처음 알았습니다. 수은은 효소와 함께 반응하는데 효소에 장애를 일으키고 그 기능을 방해한다. 이런 현상은 극히 낮은 농도만으로도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 식단에는 필수 미네랄이 결핍되어 있다. 이로 인해 수은의 유독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수은은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에너지 생성 효소의 장애를 일으켜서 피로를 유발한다.
소화효소에 장애가 생기면 소화불량을 유발한다. 갑상샘 효소에 장애가 생기면 갑상샘 저하증 및 갑상샘 관련 문제들이 나타난다. 이처럼 수은의 독성과 수은에 의한 결핍의 조합은 암을 포함한 수많은 질병을 일으킨다. 앞의 질병들을 치료하려면 당신은 먼저 세포의 기능장애라는 오직 하나의 질병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런 다음 기능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수은의 독성을 알아차리고 수은을 제거하면 된다. 당신이 이 방법을 따르면 모든 질병이 사라질 것이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도 모자라 더욱 아프게 만드는 독성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미국인들은 적어도 몇 가지 필수 영양소가 만성적으로 결핍된 상태이며 수백 가지 독성을 몸에 축적하고 있다. 그 결과 수천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고 수천 가지 독성 약물을 처방받을 것이다. 그로 인해 더 많은 독성과 더 많은 질병이 생기게 된다. 전립샘은 아연이 풍부한 조직이기에 아연 결핍은 전립샘 문제를 유발한다. 갑상샘은 요오드가 풍부한 조직이기에 요오드 결핍은 갑상샘 문제를 유발한다. 자궁경부는 비타민 C와 엽산이 풍부한 조직이어서 비타민 C 섭취가 부족한 여성은 자궁경부암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이른바 질병이라 불리는 수천 가지 것은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당신은 주류의학이 거의 모든 질병을 부정확하게 다루고 있음을 확신해도 된다. 의사들은 오직 하나의 질병만이 존재하고 그 원인은 두 가지 결핍과 독성뿐이라는 점을 이해할 만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강에 대한 약속. 불치병을 치료하는 것은 가능하다. 건강해지고 건강을 유지하고 다시는 아프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당신의 생물학적 나이를 낮추고 신체적으로 더 젊어지는 것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당신의 몸은 참으로 훌륭한 자가조절, 자가회복, 그리고 자가치유를 하는 기계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내면의 의사를 돕고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 몸이 스스로 일하도록 두기만 하면 된다. 세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세포가 적절하게 기능하는 것을 방해하는 독성들을 멀리함으로써 내면의 의사를 도울 수 있다. 당신이 늙고 병든 세포들을 새롭고 건강한 세포들로 대체하는 것은 당신 신체를 회복력이 강한 상태로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택하면 당신은 회복되고 생물학적으로 젊어질 것이다. 만약 모든 새로운 세포가 이전 세포들보다 더 낫다면 당신은 새로운 당신을 창조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점점 더 젊어지고 건강해진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 독성과 결핍이라는 두 가지 질병의 원인 중에서 독성 쪽에 해당하는 이제 예가 될 텐데요. 들어보세요. 당신을 아프게 만든 영양적으로 결핍되고 유독한 정크푸드를 계속 먹으면서는 건강이 절대로 좋아질 수 없다. 이런 식습관은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질 때 건강한 기능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영양소를 결핍되게 하고 독성을 쌓이게 하며 독성만 쌓이는 게 아니라 이런 정크푸드를 먹을 때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질 때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 요구되는 필수 영양소를 결핍되기도 한대요. 그 정크푸드를 먹으면 결핍과 독성이라는 두 가지 원인을 다 만드는 게 된다고 합니다. 피자나 우리 정크푸드 너무 많이 먹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정크푸드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저희 아이들도 제가 정말 많이 저로 인해서 많이 바뀌어졌는데요. 식습관도 그렇고
일찍 잠자는 그 습관들도 많이 좋아졌는데 특히 젊은이들이 정크푸드에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젊은 분들한테. 그 이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런 식습관은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질 때 건강한 기능을 위해 요구되는 필수 영양소를 결핍되게 하고 독성을 쌓이게 하며 그 기능들을 방해할 것이다. 그로 인해 당신의 새로운 세포들은 부적절하게 형성된 세포막, 손상된 에너지 생성 장치들, 물질 대사 장치의 장애, 그리고 회복되지 않은 DNA의 손상과 함께 만들어질 것이다. 그 결과 세포들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지도 못할 것이다. 당신이 고품질의 영양소들을 꾸준히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당신은 병에 걸릴 것이고 계속 병든 상태로 살게 될 것이다. 이 고품질의 영양소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한 바로는 신선한 야채들, 유기농 곡물들, 그리고 씨앗 종류들, 그런 음식들에서 고품질의 영양소들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공부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식단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회복력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심지어 노화 과정을 억제할 수도 있다. 그 방법은 당신이 만드는 모든 새로운 세포를 이전 세포들보다 더 낫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뭔가를 고치려 한다면 고장이 난 부분을 고쳐야 한다. 영양소 결핍, 심지어 한 가지의 영양소일지라도, 독성, 심지어 한 가지의 독성일지라도,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 부정적인 생각, 운동 부족,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는 것, 유전적 돌연변이, 그리고 전자기 방사선에의 노출 등은 세포 기능장애와 질병을 유발할 것이다. 이런 각 요인들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영양 섭취가 필요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은 해독이 필요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사랑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질병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만 모든 잠재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병을 만드는 두 가지 원인이 독성과 결핍이라는 거.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을 우리 몸에 넣어줄 때 독성이 쌓일 거고요. 그리고 결핍도 함께 일어날 거라는 거를 지금 정크푸드의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 부정적인 생각. 제가 그 발병 이후에 이상구 박사님 강의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분의 강의 중에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라는 제목의 강의들을 혹시 주변에 아프신 분 계시면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생각, 뜻이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세포들을 건강하게 하면 건강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게 요지잖아요. 지금 이 내용들이. 그 세포들을 건강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독성을 넣어주지 않고 결핍되게 하는 그리고 정크푸드 같은 음식을 먹지 않고 결핍이 아니고 세포들에게 아주 좋은 영양소들을 계속 우리 몸속에 섭취할 때 그 결핍을 방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음식들을 통해서도 그것이 영향을 무척 많이 받을 테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품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 감사로 가득한 그런 상태일 때 우리 몸의 세포들이 굉장히 그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포들도 기뻐서 춤을 춘다고 하죠. 그 암이나 모든 질병들이 이 책에서 말하는 그 세포들 안에 들어있는 유전자들이 변질되고 병들었을 때 암이라는 질병으로도 나타나고 수많은 다른 이름들의 질병으로도 나타나는 건데 그 유전자는 우리의 뜻에 반응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 그리고 일찍 자고 왜 일찍 자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전 영상에서 우리 몸의 그 면역을 돕는 멜라토닌이라는 그 면역 물질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 자는 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찍 자야 되고요. 그리고 햇볕을 통해서 지금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는 게 질병의 원인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햇볕을 쬐을 때 비타민 D가 우리 몸속에 만들어져서 비타민 D가 또 면역력하고 굉장히 같이 연동이 되는 거라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 또 햇볕을 쬐야 되고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의 세포들이 또 건강해지고 전자파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다라는 제목의 책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저도 요즘 계속 그 핸드폰으로 유튜브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전자파 노출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잘 그 조절을 나가려고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뜻,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상황들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의 힘을 굳건히 해서 그것들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그래서 좋은 뜻이 긍정적인 뜻이 우리 유전자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저는 이상구 박사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상구 박사님 강의 많이 들어보시기를 저는 강추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